해적왕 골디로저 해적단 멤버 32명 총정리. 역사상 최초로 기록지침의 종착점 로드스타 섬과 데비버 원피스가 잠들어 있는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여 위대한 항로를 제패한 전설적인 해적단입니다. 1. 골디 로저. 루피가 쓴 밀짚모자는 로저가 과거 이 모자의 주인이었습니다. 이 밀짚모자는 샹크스를 거쳐 주인공 몽키디 루피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로그타운에서 참수형이 집행되기 직전 말한 유언으로 인해 대해적 시대를 열리게 한 레전드 인물이죠. 선장의 본명은 골디 로저인데 세계 정부가 골드로저라고 정보 조작해 대외적으로는 골드로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닥터 쿠레아 같은 극소수를 제외하면 평범한 사람들은 로저의 이름을 이렇게 알고 있죠. 심지어 대해적 시대가 열리기 전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적왕 타이틀을 획득한 인물이며 현상금은 55억 6,489만 베리로 현재 나온 현상수배서 중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출신지는 이스트 블루 로그타운이고 카이도우의 언급에서는 비능력자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비능력자인데 패기를 엄청 잘 다루는 케이스로 패기와 전투력만으로 해적왕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이죠. 패기는 패왕색, 무장색, 견문색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저의 마인드셋은 지배를 싫어하고 자유를 사랑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고 재밌어 보이는 일은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화났다 하면 앞뒤 안 가리고 날뛰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항상 제멋대로의 단순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로저와 몇 번이고 사투를 벌였던 해군의 영웅 가프는 로저를 진심으로 싫어할 수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만약 동료가 위험에 처한다면 감당할 리 만무한 적의 대군을 앞두고서도 달아나지 않고 맞섰다고 합니다. 그럴 때 화난 로저는 진정 사람들이 말하는 악귀 그 자체였다고 하죠. 동료의 험담 한마디를 했다고 한 나라의 군대를 초토화시킨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세간의 평판은 최악이었지만 동료들의 신뢰는 절대적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로저 해적단이 해산되고 화려했던 모험의 끝으로 사우스블루의 어느 마을에서 포트거스디 루즈와 사랑을 맺어 아들 에이스가 탄생하게 되죠. 2. 실버즈 레일리. 전 로저 해적단의 부선장이며 명왕 레일리라고도 불립니다. 해적왕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사나이로 누구나 한 번은 그 이름을 들었을 만한 해적계의 전설이죠. 능력은 비능력자이고 현상금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패기도 선장처럼 능숙하게 잘 사용하며 패왕색, 무장색, 견문색 패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저와 만나게 된 계기는 젊은 시절 집이 불타 남의 배를 훔쳐서 바다 위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항구에서 밀짚모자를 쓴 로저에게 동료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어처구니가 없어 어디서 굴러먹던 녀석인지 몰라도 꺼지라고 대답했지만 결국 로저의 첫 번째 동료이자 로저 해적단의 부선장이 됐다고 하죠. 그리고 구사 해적단이며 아마존 릴리의 선선대왕제인 샤쿠야코와 눈이 맞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자신들을 추격하던 해군들을 때려잡고 곧이어 도착한 라이벌 해적단인 흰수염 해적단의 이번대 대장 코즈키 오덴과 싸우려 했지만 로저가 자기가 싸워보고 싶다고 나서는 통에 물러서게 됩니다. 이후 흰수염 해적단과 전투를 벌였는데 자신에게 달려든 19살의 마르코의 발차기를 무장색을 두른 손가락 하나로 막는 미친 폼을 보여주었고 흰수염 해적단에 있던 코즈키 오덴이 로저 해적단으로 스카웃되어 같이 라프텔로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라프텔에 도달하여 세계의 역사를 알게 되고 막대한 보물을 보고 크게 웃었죠. 하지만 로저 해적단은 우리는 너무 빨랐다며 아쉬워했죠. 그리고 로저 해적단이 해산될 때 떠나는 로저에게 난 죽지 않는다고 파트너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샤본디 제도에서 자리를 잡고 다음 세대를 짊어질 젊은 힘을 기다렸죠. 그리고 루피 일행을 만나 키자루에게 난처하던 상황을 풀어주고 나중에는 루피의 스승이 되어 자신의 내공들을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후 보아 행콕과의 인연이 있어 티치에게 잡힌 행콕을 구해주었습니다. 3. 스코퍼 가반. 선장 골디로저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고 원피스 블루딥에서 나왔습니다. 양손에 손도끼 두 자루를 쥐고 싸우는 전투 스타일을 보이며 그 외 신상 정보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습니다. 첫 등장은 버기가 동강동강 열매를 먹기 전부터 로저 해적단의 전투원으로 활약했습니다. 정확한 직책은 불명이나 레일리와 나란히 움직이며 이름이 스코퍼인 만큼 선장 골드 로저, 부선장 실버즈 레일리의 뒤를 잇는 3인자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죠. 그리고 오덴과의 여정에서 오로 잭스노의 키를 맡고 있었던 것을 보면 조타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38년 전 갓벨리 사건 때 입수한 보물상자에서 아기 샹크스를 발견하고 로저, 실버즈 레일리와 함께 샹크스를 해적단의 멤버로 걷어들이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에드워 해전에도 같이 참전했습니다. 시키의 해적 대함대를 보고 잔뜩 겁에 질린 버기가 선장을 말리려 하고 크로커스에게 선장의 건강 상태를 묻고 레일리에게 기겁을 하면서 소리 지르며 달려가려 하자 버기의 모자를 붙잡으면서 우리가 로저를 말릴 수 있었던 적은 없었다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섬에서 3일 밤낮으로 동료들과 흰수염 해적단을 상대로 싸웠는데 이때 코즈키 오뎅이 뛰어들어오자 실버즈 레일리와 함께 돌진을 막으려 나섰다는 점과 레일리와 같은 위치에 서서 전투를 지휘하는 등 부선장과 엇비슷한 지휘임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선 코즈키 오덴과 막상막하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5년 전 로저 해적단이 해산을 선언하고 자리를 떠날 때 다른 선원들과 같이 엄청난 눈물을 보인 이후로는 행적이 미스테리합니다.
특히 부선장이었던 레일리는 로저가 떠나기 직전 요원과 비슷한 말을 들었지만 가반은 특별히 무언가를 전해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시걸 건진 오지도. 에드워 해전도 같이 참전했고 별다른 활약은 언급되지 않고 돌격하는 로저의 바로 뒤에 서 있는 모습만 포착되었습니다. 이후 로저 해적단의 과거 장면이 등장할 때마다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었으며 애니에선 조주와 호각을 나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로저와 함께 세계 일주를 성공한 것으로 보이며 로저 해적단이 해체된 후에는 어떻게 사는지 불명이죠. 실버즈 레일리도 동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5. 코즈키 오뎅. 어릴 때부터 인자강이었으며 와노쿠니에서 완전 막장 인생과 상남자의 인생을 산 코즈키 오뎅입니다. 와노쿠니가 고집하는 쇄국의 의문을 품고 항해에 재능도 없으면서 총 37번의 위법 출항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와노쿠니의 거대한 해적선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해안가로 달려갔는데 그 해적선은 바로 흰수염 해적단의 해적선 모비디코였죠. 멀리서 달려오는 오뎅의 어마어마한 기척을 느낀 흰수염은 무라쿠모 기리를 들었고 이에 오뎅은 검을 날리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신을 배에 태워달라고 미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흰수염은 오뎅이 남의 아래로 들어갈 타입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하고 그런 것들이 팀을 꾸리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며 단칼에 거절했죠. 그리고 흰수염 해적단은 오뎅을 피해 밤에 몰래 출항에 나섰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오뎅이 모비딕의 돛대에 쇠사슬을 건 뒤 그것을 잡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아내 토키를 만나고 결국 흰수염 해적단에 들어가 같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후 로저 해적단과의 전투 후 자신의 특기인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게 밝혀지며 로저의 스카웃으로 로저 해적단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후 라프텔에 도달했으며 조이보이가 남긴 원피스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로저 해적단이 해산되며 와노쿠니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와노쿠니는 예전의 와노쿠니가 아니었고 오로치에 의해 거의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로치를 나오게 하려면 그의 뒷배 카이도우를 이겨야 했는데 하지만 복사 열매 모모노스케의 인질로 방심해 카이도우의 내명팔괴를 맞고 패배하죠. 마지막은 팽영에 처한 오뎅은 자신의 가신들을 지켜내고 가신들을 도망치게 해줬지만 오뎅의 육체는 이미 빈사 상태까지 도달해 카이도우는 명예로운 죽음을 위한 마지막 잡이라며 자신이 직접 죽이겠다고 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뎅은 오히려 자신의 혼은 죽지 않는다며 자신의 말버릇인 삶아야 마땅히 오뎅이 올시다 라는 유언을 남기며 총살당해 가마솥에 완전히 담궈졌고 웃으며 최후를 맞이했죠. 6. 선벨. 어인이며 삼지창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에드워 해전에서 부선장에게 선장을 말려달라고 매달리는 버기를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흰수염 해적단과의 전투에도 참전했고 그리고 스카이피아를 방문했습니다. 라프텔에 도달해 조이보이가 남긴 막대한 보물을 보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웃었습니다. 그 후 로저가 해적단을 해산하고 가장 먼저 배에서 내렸을 때 눈물을 흘리며 배웅했죠. 로저 해적단이 해산된 이후 행방은 불명된 상태이고 일단 밀짚모자 일당이 어인섬을 방문했을 때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면 현 시점에서는 적어도 어인섬에서 살지 않고 어딘가에 은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하로. 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투 형태는 검술인 것 같고 흰수염 해적단과의 전투에도 참전했고 그리고 라프텔에 같이 도달했습니다. 8. 크로커스. 로저 해적단의 선의이며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의사로 지금은 아일랜드 고래 라분을 돌보고 있습니다. 진지한 얼굴로 아무렇지 않게 농담을 던지는 괴짜이기도 하죠. 52년 전 룸바 해적단의 부탁으로 라분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룸바 해적단은 라분에게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위대한 항로에 도전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부룩을 제외하고 전멸하고 말았죠. 여담으로 당시 외모를 보면 전혀 21살로 안 보이고 4에서 50대로 보이는 외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아래에 있는 로저와 모험을 떠나던 시절의 40대 크로커스에서 수염만 빼면 20대 크로커스랑 똑같은 수준이죠. 28년 전 당시 바다에서 가장 평판이 좋았던 의사였던 크로커스는 명왕 실버즈 레일리의 권유를 받고 불치병에 걸린 골디로저의 주치의 자격으로 로저 해적단 최후의 항해에 동행했습니다. 레일리의 제안을 승낙한 가장 큰 이유로는 당연히 연락이 끊긴 룸바 해적단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전설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여 원피스의 실체를 확인하고 눈물나게 웃었죠. 한편 끝내 발견하지 못한 룸바 해적단이 위대한 항로를 항해하다가 마음이 꺾여 도망쳤다고 오해하고 말죠. 그리고 모험을 마치고 3년 만에 쌍둥이 항구로 돌아온 크로커스는 라분에게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모두 말했습니다. 하지만 룸바 해적단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라분은 그때부터 리버스 마운틴을 향해 울부짖으면서 레드라인에 미친듯이 자신의 몸을 부딪히기 시작했죠. 9. 샹크스. 현사왕이며 현상금 40억 4,890만 베리를 자랑하는 아주 막강한 실력자입니다. 비능력자이며 패기는 3가지 패기를 모두 사용해 전투력 또한 패왕색 패기를 이용하는 전투를 보입니다. 과거 로저가 사용했던 기술인 카무사리를 사용해 최악의 세대 유스타스키들을 손쉽게 무찌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샹크스는 갓벨리 사건에서 로저가 훔친 보물 안에 아기인 상태로 발견해 거두어졌다고 합니다.
아기 때부터 로저 해적단에서 자랐기에 로저 해적단은 가족 그 자체였으며 성장하면서 새로 입단한 동기인 버기와 함께 로저 해적단의 견습으로 활약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어느 시기에 골디 로저가 해적 생활을 시작했을 때 쓰고 있었던 밀짚 모자를 물려받았고 동료가 위험에 처한다면 감당할 리 만무한 대군을 앞두고서도 달아나지 않고 마치 악귀처럼 적의 앞을 막아서는 선장을 보면서 때로는 달아나기를 바랐고 울기를 바랐다고 하죠. 흰수염 해적단과 대적하고 이후 흰수염의 배에서 새롭게 영입된 코즈키 오덴과 함께 하늘섬 스카이피아에 도달했고 라프텔에 가기 전 열병이 난 버기를 간호하느라 마지막 섬 라프텔에는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라프텔에 다녀온 로저에게 무언가를 물었고 대답을 듣자 울음을 터뜨렸죠. 그 다음 로그타운에서 로저의 처형식을 보고 버기한테 자신과 함께 가지 않겠냐고 하자 버기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해적단을 창설하고 미요코와 팽팽히 싸우며 훗날 전설로 전해지는 결투에 나나를 보냈다고 하죠. 그리고 티치와의 전투에서 왼쪽 눈에 상처를 입고 나중에 정부에게서 고무고무 열매를 빼앗아 루피에게 우연치 않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루피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고 자신의 모자를 루피에게 넘겨주었죠. 그 후 정상전쟁에서 전쟁을 멈추게 한 주요 인물이 되었으며 계속 시간이 지나 루피가 카이도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휴식하는 중 와노쿠니의 해군대장 아라마키가 가자 샹크스는 어떻게 알고 아라마키에게 패왕색으로 경고를 보내 와노쿠니에서 내보냈죠. 그리고 골디 로저의 기술 카무사리를 써 또 레전드를 갱신했습니다. 10. 버기 운으로 칠무에 사왕까지 올라갔으며 현상금 31억 8,900만 베리입니다. 로저 해적단에서 우연치 않게 초인계 동강동강 열매를 먹어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안 좋게도 라프텔에 가기 전에 열병에 걸려 샹크스와 라프텔에 가지 못했죠. 그리고 로저 해적단이 해산된 뒤 자신은 보물을 찾기 위해 해적단을 결성하고 운이 좋게 칠무에 사왕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피스를 먼저 찾아 해적왕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혀서 현재 가수로 칭송받고 있죠. 11. 이누아라시 네코마무시와 함께 와노쿠니에 표류하게 되나 네코마무시 카와마치와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혀 산채로 화형당할 뻔했다가 오뎅에 의해 구해지게 됩니다. 오뎅의 성의 돈이 궁해지자 동료들과 함께 야스이에의 돈을 훔치러 갔다가 붙잡히지만 야스이에에게 물질적 지원을 받고 스스로 몸을 단련하고 지식을 쌓아 어엿한 사무라이가 되었죠. 그리고 와노쿠니에 잠깐 정착한 마르코에게 섬은 아무도 못 셀 정도로 어마무지하게 많다는 소리를 듣고 네코마무시와 함께 경악하게 됩니다. 이후 오뎅이 흰수염의 배에 탈 것이라 여기고 흰수염 해적단이 떠나기 전에 네코마무시와 함께 모비딕 호에 몰래 숨어서 오뎅을 기다리죠. 어찌어찌 오뎅, 토키, 이조, 네코마무시와 함께 흰수염 해적단에 입단하게 되죠. 그리고 또 오뎅, 토키를 따라 이누아라시와 함께 로저 해적단에 합류하는데 방식이 흰수염 해적단에 들어간 것처럼 밀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뎅과 함께 흰수염, 로저 해적단을 오가며 모험을 하다가 코즈키 토키가 병에 걸리자 그녀를 보필하기 위해 중간에 와노쿠니에 복귀하죠. 그 후로 오뎅이 라프텔을 다녀올 때까지 와노쿠니에 머물었죠. 이후 카이도를 칠 때 함께하나 중과부적으로 모두 팽형을 선고받고 도망가 조우에서 자리를 잡게 되죠. 12. 네코마무시 이누아라시와 함께 똑같은 루트를 탔으며 조에서 밤이왕이며 비능력자 폐기 사용자입니다. 밍크족 특성으로 보름달을 보면 스로나의 밑바닥에 존재하는 야성이 깨어나 전신에 털이 하얗게 물들면서 스론이라고 불리는 밍크족의 진짜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스론으로 변하면 놀라운 힘을 얻지만 대신 단련이 부족해 제대로 의식을 유지하지 못하면 하룻밤 만에 싸우다 지쳐서 죽고 말죠. 그리고 로저 해적단 다른 멤버로는 갈류, 도링고, 돈키노, 랭그럼, 로잉, 맥스마스크, 문아이작, 미글러 대자, 메스트 모모라, 밀레파인, 방크로, 블루머린, 스펜서, 12갤런, 야몬, 에리오, 유이, 잭슨 배너, 그리고 피터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극장판을 더하자면 32 더글라스 블릿이 있죠. 더글라스 블릿은 찰강찰강 열매 능력자로 한때 로저 해적단의 선원으로 있으면서 실력적인 두각을 드러냈고 처음으로 자신에게 패배를 선사한 해적왕 골디 로저에게 끝없이 도전했으나 로저 해적단을 떠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그를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애써 부정하지만 내심 로저를 단순한 목표, 그 이상의 존재로 여기고 있었고 홀로 설 수 있는 세계 최강의 목표와 이 바다에서 가장 강한 자를 곧 해적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루피 일행과 최악의 세대와 칠무에 등등 힘을 합쳐 싸워야만 블릿을 이길 수 있었죠. 로저 해적단에는 참 보기 힘든 패왕색 패기 소유자가 묘하게 많았습니다. 선장인 로저는 물론이고 부선장 레일리, 흰수염 해적단에서 임대한 오뎅, 당시 견습이었던 샹크스, 미디어 오리지널까지 포함하면 더글라스 블릿까지 패왕색 패기 소유자가 5명이나 있었죠. 여담으로 버기도 실력을 가진 부하들의 충성심 때문에 혹시 약해서 발동이 안 됐을 수도 있죠. 역시 온갖 패왕색 보유자들이 모여 있었지만 동료 죽이기가 끊이지 않던 록스 해적단과 대비되는 게 로저 해적단은 동료애로 끈끈하게 묶여 있다는 점이 특징이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